자,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금값 김치 프리미엄. 자, 금값 오늘도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가 다시 썼는데요. 근데 이제 국내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 국내에서 판매되는 이 금값의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이 붙었는데 아무래도 이 수급 상황 또 환율 때문에 조금 가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이 높은 가격으로 샀을 때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상대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최근 이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에 좀 관심이 높은데요. 이걸 어떻게 해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박사님? 네, 지금 금값이 아주 무섭게 뛰고 있는데요. 금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나도 금 좀 사볼까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금값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국내외 금값이 다르고 또 국제 금값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코맥스 금값 다르고 런던 이 금거래소 금값이 다 다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알면 예. 금값 예측에 한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요동치고 있는 금값 제대로 알기 한번 좀 네.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자, 밤사이에 미국에서 코맥스 뉴욕 상품 거래소에 이 금속 거래소라는 코맥스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신문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가 자, 금값이 올랐다. 4,000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우리 보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4,100달러도 돌파해서 지금 현재 시세가 4,162달러거든요. 네. 요게 코맥스 선물 시세입니다. 선물이라는 게 뭐 결혼식 선물로 준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퓨처 트레이드. 네. 지금 당장에 현금 박치기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후, 3개월 후에 주기로 하고 5% 증거금만 내는 겁니다. 실제로 현물 시세는 두 번째 나오는 런던 금시장에 LBMA라는 런던 귀금속 협회가 있습니다. 저게 제일 지금 중요한 곳이에요. 네. 런던 뷰리언 머찬타일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곳인데 저기서 하루에 2번씩 경매를 합니다. 우리가 소래 포구 시장 같은 데 가면 꽃게 경매하듯이 예. 경매하는데 거기서 형성되는 시장, 저 시세가 사실은 현 상태에서의 금 시세 중에 가장 정확한 거거든요. 하루에 2번씩 하는데요. 뭐 이를테면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 반 이렇게 딱 2번 거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차가 8시간이니까 아침 9시 같으면 뭐 우리 시간으로 오후에 거래되는 그 시세, 그걸 보고 자기가 금을 살 건지 아니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KRX 시세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세예요. 우리나라 시세인데 우리나라 시세도 KRX 시세가 따로 있고 금거래소 시세가 따로 있거든요. 네. 자, 요 상관관계를 한번 산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자, 지금 현재 밤사이에 미국의 금은 1온스당 4,162달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온스당 4,160인데 온스가 얼마냐? 이 대목이 또 중요한 거거든요. 온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고기, 돼지고기나 쇠고기 다루는 온스와 금속 다루는 온스가 달라요. 따라서 저기 우리가 금값 1온스라는 표현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금이나 은은 1트로이 온스라고 그럽니다. 네, 네. 그게 달라요. 자, 1트로이 온스가 31.1034g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을 그램으로 다 거래합니다. KRX에서는. 예, 예. 그러면 저것을 그램으로 환산해야죠. 그램으로 환산하면 1온스가 31g이니까 4,162달러를 31.1034로 나눠주면 그러면 그 돈이 133.8달러가 되고요. 133.8달러에 현재 환율 1,430원을 곱하면 19만 1,35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런던 금시장의 선물을 기준으로 한 게
온스당 4,160인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그램으로 따지면 19만 1,350원입니다. 예. 자, 네이버에 들어가서 금 시세 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시세는 이 국제 시세가 아니고 국내 KRX 금 시세가 딱 떠옵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각 KRX 시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21만 9,900원이거든요. 근데 국제 시세는 19만 원인데 네. 우리나라는 21만 원이에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한 그램당 이 정도 차이니까 이것을 몇 킬로 산다고 그러면 엄청난 차이죠. 자, 국내에 또 금거래소라고 따로 있습니다. KRX 거래소하고 금거래소는 달라요. 우리가 흔히 금은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로 금거래소 시세에 추종을 하는데요. 금거래소는 지금 84만 원이에요. 한쪽은 21만 원인데 한쪽은 84만 원이잖아요. 이건 한 돈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위가 다른 겁니다. 예. 아예 거래 자체를 KX는 그램으로 하고 금거래소는 돈으로 하는데 이 돈, 돼지 돈이 아니고 한 돈, 두 돈, 한 냥, 두 냥 할 때 우리 전통적인 단위입니다. 예. 그렇다면 1g은 몇 돈이냐? 한 돈은 몇 g이냐? 요 환산하는 산식이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 한 돈은 3.75g입니다. 따라서 KRX 금 21만 원 돼 있는데 사실 22만 원이죠. 저 21만 원을 곱하기 3.75를 하면 약 82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국 금거래소 금값은 82만 원, 한국 금거래소는 84만 원 이렇게 다 달라요. 어허. 이렇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국내외 금값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 이것은 국내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과 국제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이를테면 우리가 원유, WTI 같은 원유도 국제 시장의 시세와 우리 주유소에서 거래하는 시세가 다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저게 수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제 금값은 지금처럼 국내보다도 훨씬 싼데 국내가 비싸다 이러면 국내 금업자들이 해외 수입을 더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비슷해져요. 그래서 지금처럼 금값이 오를 때 조심할 것은 국제 금값보다도 국내 금값이 많이 올라 있으면 사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미국 가서 사오는 게 나은데 단 이 경우에는 밀수 성공할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내에 들어올 때 관세가 있거든요. 예. 자, 국내에서 금을 사는 방법 좀 팁을 좀 드릴게요.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6개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 가장 그 세금이 적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KRX 금시세인데요. KRX가 한국 거래소예요. 예. 금거래소란 뜻이 아니고 한국 거래소는 정권 거래소를 요즘 말을 한국 거래소로 바꿨습니다. 정권 거래소 본사가 부산에 있잖아요. 네. 그럼 KRX 금을 사기 위해서는 부산에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정권 주식 계좌하는 그 계좌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한데요. 예. 저 KRX에서 샀을 경우에는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 제일 싸죠. 그런데 KRX 금에서도 만약에 내가 금을 직접 만져보고 싶다 해서 금을 인출하면 그때 부가세가 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은행에서 살 수 있습니다. 즉 골드뱅크라고 그러는데 KRX보다도 조금 비쌉니다. 왜냐하면 골드뱅크는 금융 이자 소득세가 붙어요. 15.4죠. 자, 그다음에 금은방에서 사면 부가세 붙고 수수료 붙고 현재로서는 제일 비싼데 네. 그런데 금을 끼고 자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네. 계좌에 넣어놓으면 안심 못하겠다. 예. 내가 끌어안고 자겠다. 또는 자녀에게 정여하겠다. 금은 정여세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여할 경우에는 금은방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이게 가격이 제일 비싸요. 자, 그다음에 금을 나는 별로 관심 없어. 다만 재테크 수단으로 돈 좀 버는 데 쓰겠어. 이럴 때는 금 ETF, 금 펀드가 유용합니다. 이때는 운용 보수만 내면 되면 세금이 없어요. 예.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도 금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팍스 골드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연동도 있지만 지금처럼 금값이 오를 때는 금 담보 스테이블 코인에 사놓으면 되는데 이것은 암호화폐를 이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내외 금값의 이 엄청난 차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한국 금값이 비싼 건 아닙니다. 네. 거의 비슷할 때도 있고
또 한국 금값이 굉장히 오를 때도 있는데 왜 이러냐? 한국에 우선 금 자체가 적어요. 우리나라 금 조선시대 때 거의 다 파먹었습니다. 지금 새로 파기가 거의 지금 채굴 가능량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투자 성향이 공격적입니다. 금값이 좀 오르면, 선물 시세가 오르면, 비트코인이 오르면 한국에서 제일 먼저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뭐 금과 관련한 종합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근데 저처럼 수학 못하는 사람은 계산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금은방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스가 날벼락. 밤사이에 또 미중 갈등이 다시 재점화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앞서서 중국이 어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서 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뭐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인 마스가를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또 인식하는 그게 조금 이래도 되나라는 싶은데 일단 한중 통상 채널을 통해서 소통과 대응 중이다.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박사님? 예,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해상에서 전면전 한판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10월 14일부터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뭐 도발은 먼저 미국이 했죠.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 선박에 운항료, 선박, 운임료, 들어오는 입항료를 받겠다. 네. 이래서 때리니까 중국도 장군 멍구식으로 우리도 때린다 이러는데 두 나라가 싸우는데 왜 이래 한국이 걸렸느냐, 한국이 끼어들었느냐. 자, 이게 지금 중국 측 보도에 따르면요, 한국의 하나그룹이 필리조선소라는 회사를 미국에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 지금 한화 선박 조선 회사가 5개가 있는데 이 5개 회사가 미국과 미국에 협조해서 중국 관련 정보를 다 넘겼다. 이게 조사 협조가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서로 입항을 둘러싼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 입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벌금을 때리게 할 때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서 이게 미국 안보에 해를 끼치는 그런 해하는 해약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걸 조사하는데 한국이 협조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한화 5개 회사는 앞으로 중국과 접촉 금지, 중국 물건도 사지 못한다. 네. 그런데 뭐 지금 현재 문제가 된 5개 회사는 중국산을 별로 쓰고 있지 않은 회사예요. 그래서 당장은 큰 충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조처는 한국에 대한 중대한 경고 조처. 미국 앞잡이하면 우리 가만두지 않겠어. 예. 지금 이런 경고거든요. 이게 제재가 확대되면 하나그룹 전체로 확대될 수 있고 나머지는 한국 기업의 전체로 확대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양고래 싸움에 잘 헤쳐가야 되는데 너무 한쪽 편으로 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 그것이 엉뚱한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마스가를 하더라도 좀 조용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지켜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엔비디아 독점 붕괴. 자, 밤사이 엔비디아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4.4%나 하락했는데요. 오픈 AI에 이어서 오라클도 이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불리는 AMD에 이 대규모 칩을 공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독점이 계속해서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의 이 오라클과 AMD의 동맹 사건. 오라클이 AMD로부터 AI GPU 칩을 사들이겠다. 이 얘기는 엔비디아 독점 붕괴의 중대 신호탄이다. 엄청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AMD라는 회사 원래 엔비디아의 모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젠슨 왕이 여기 AMD 출신이었는데 거기서 승진 못하고 이러니까 몇 동료들 데리고 나가서 새로 창업한 회사가
엔비디아였고 최근까지만 해도 AMD가 훨씬 주가도 높고 실적도 좋았더랬습니다. 예. 그런데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바람을 타고 완전히 이제 새 역전을 했고 지금 독점을 해 왔는데 AMD가 뒤늦게 이 인공지능 분야에 막 따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 따라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자, 오라클이라는 회사,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떠오르는 굉장히 큰 강자입니다. 아, 여기서 우리 AMD 걸 쓰겠다. 이 얘기는 AMD 기술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죠. 지금 오픈 AI가 또 브로드컴 거 사고 AMD 거 사고 이제 엔비디아 거 아니어도 우리 인공지능 할 수 있어. 이것에 대한 하나의 큰 전환점이다. 이미 중국에서는요. 화웨이의 CANN 이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왜 독점이 됐느냐. 하드웨어 자체는 오래전에 독점이 깨졌어요. 네. 그런데 쿠다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쿠다. 그 CPU를 움직이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그게 독점이었는데 화웨이의 CANN이 그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그것이 CANN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완전히 깨지기 시작했다. 물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냐.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엔비디아가 100%, 99%다 독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물건도 여전히 당분간은 더 잘 팔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독점에서 오는 이득 이를테면 가격을 마음대로 후려 올려도 꼼짝 못하고 사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제동이 걸릴 수가 있다. 이 엔비디아의 독점과 AMD의 부상 또 브로드콤의 부상 이 대목을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입니다. 파월 QT, 자, 양적 긴축 곧 종료될 것이다라고 파월 연준 의장이 시사를 했습니다. 물론 뭐 금리 인하 신호는 밤사이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 양적 긴축 종료는 조금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종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리 인하보다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양적 긴축을 종료하는 게 훨씬 더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양적 긴축이라는 게 양을 줄이는 건데요. 양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 이게 두 번 꼬아놓은 얘기인데 네. 한마디로 통화를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통화를 늘리는 것은 금리 인하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또는 팔고 하는 시장 조작 방식도 있거든요. 네. 그동안에 코로나 때 워낙 이 연준이 국채를 많이 사들였는데 그 바람에 굉장히 인플레가 되고 연준도 많이 지금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는 게 양적 긴축. 요것 때문에 국채 가격이 계속해서 약세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저걸 정말 중단하면 국채 금리는 실제로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이 또 하나의 선을 넘고 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5개월 후입니다. 이 대목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금값 김치 프리미엄, 마스가 날벼락, 엔비디아 독점 붕괴, 그리고 파월 QT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